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는데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힘든 일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할 서적은 12가지 인생 법칙입니다. 이 저자는 조던비 피터슨으로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 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토론토대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이고 2013년부터 강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현재 151만 명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 7,4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을 것처럼 말입니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성을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자,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유형의 격언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짓눌렸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평상시의 이론과는 많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있던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상담을 받는 대다수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연민과 공손함, 감정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주장 훈련입니다. 적극적인 주장 훈련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순진하고 주변 사람들을 마치 공경에 처한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거죠. 협력이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하며 갈등을 가능하면 피합니다. 자, 인간관계 및 직장에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걸 피합니다. 따라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상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과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배려가 당연히 보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대한 보답을 못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럴 때는 당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가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해야 할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서 3개 이상의 증거를 찾아서
스스로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방치합니다.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니까요. 자, 결점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섭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자,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선생님은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을 보살피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왜 자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더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허무주의와 시집회, 고통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더 쉬운 길로 가자. 앞뒤 생각할 거 없이 현재를 즐기자. 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죠.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진 않죠.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떠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입니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이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좀 물어뜯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지금 책상 위에 봐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적으로 외면하게 됩니다. 자, 출근해서 그쪽으로 아예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담감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자, 저 서류 더미에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10분, 5분이라도 살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1분이라도 괜찮다. 결국 행동을 하라는 거죠. 자, 아주 일부라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입니다. 자,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류 더미 일부를 봤기 때문에 서류 더미 전체의 의미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보상을 주라고 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는 건 어떠겠습니까?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경청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 말을 한 당사자 마음에 들도록 간략히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 저자는 이 규칙이 개인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나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쉬워 보이는가? 하지만 직접 해보면 어떤 과제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약 기법을 통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자, 둘째, 상대가 기억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한 내담자가 살면서 힘들던 시기를 두서없이 감정에 사무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그 내담자의 말을 중간중간 요약하며 제대로 요약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내담자의 설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의 과거는 우리가 주고받은 형태로 내담자의 기억에 다시 압축되어 저장됩니다. 이 기억은 많은 점에서 과거의 기억과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운이 더해지면 더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덜 부담스럽고 쓸데없는 부분들은 또 지워지고 핵심만 남는 기억입니다. 자, 내담자는 기억을 정리하며 중요한 교훈도 얻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미래에 있을지 모를 비슷한 사건이 가져올 비극과 고통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고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꾸밈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